김성수와 조병옥은 각기 한민당과 군정을 앞세우고 경찰권 독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조직법을 기초한 전문위원들의 차가는 그렇지가 않았다. 김성수와 조병옥이가 돌아간 직후 이 화장인 기초위원회 윤길중이가 찾아와 정부 조직법 초안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12부를 설치하고 각 부에는 장관 한 사람, 차관 두 사람씩 두었습니다. 차관 2명은 정무 담당 차관과 사무 담당 차관으로 나뉘고, 그리고 국무총리 밑에 총무, 공보, 기획, 법제 이렇게 4개처를 설치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 직속하에 감찰위원회, 고시위원회를 두었는데. 이보라고 미스터 윤. 네. 왜 그렇게 복잡한가? 그렇게 정보안이 기구가 복잡하면 일하는 것이 중복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초안엔 중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최소한도로 간소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무는 어디로 들어가 있나? 경무라니 경찰 말씀입니까? 그렇지. 경찰은 내무부 장관 아래 치안국을 두고 그 치안국 산하에 두었습니다. 이보라고 미스터 윤. 네. 오늘날과 같이 어지러운 정세 하에서 경찰이 그렇게 무능한 꼴이 되었어야 어떻게 정부가 유지되겠느냐, 그런 말이야. 경찰이 무능한 꼴이 되었다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독립을 못하고서 내무부 안에 들어가야 한다니 그것이 무능한 꼴이 아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체제가 그런 것이지 경찰관 약화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어디에 속해 있든 행사하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경찰이 민중의 눈을 부릅뜨고 호령하는 것만이 경찰권 행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치안 그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그래. 지금 볼 것 같으면 한민당이 경찰을 앞세워가지고 살려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야. 그런데 지금 한민당에서는 경찰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의장님, 한민당의 도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안 될 말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36년간이나 외경 앞에 공포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서서 또 경찰이 너무 표면에 나서서 서슬이 벌어지면은 신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상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그래. 그러면은 기초위원회는 지금대로 해나가 주시오. 잘 알겠습니다. 해공, 또 무슨 일 우리를 부르는 거요? 글쎄, 그 무슨 일인지 가봐야 알겠지만 내 생각 같은 무슨 일 같소? 보나마나 지금 기초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정부 조직법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일게요. 그거는 정말 망령이 나셨나? 기초위원회는 무조건 자기 의견에 따르고 있는 형편인데 또 무슨 의견이야? 아무튼 자세한 것은 가봐야 할 것 아니겠소. 난 안 가겠어. 윤길중 씨가 초안 설명을 하러 갔으니까 해군이나 다녀오시오. 아니 그렇다고 서 위원장을 불렀는데 안 가면 어떡한단 말이오. 난 기초위원회가 열려 못 간다고 전해줘요. 자, 그럼 서 의원은 후에 차차오시오. 내 먼저 가 있을 테니. 아이고, 윤길중 동지가 벌써 오는구만. 윤길중 씨, 왜 의장이 우리를 오라고 했답니까? 지금 여기 의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어디 부르셨다고 해서 지금 막 서상일 의원하고 이 화장으로 떠날 참이었습니다. 이 화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중대한 일이라도?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해공과 서 의원을 만나자고 한 것은 무슨 중대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원안을 되도록 조속히 통과를 시켜서 정부 수립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해공과 서의원을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네. 지금 본회의가 되어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상정된 헌법 원안에 대해서 상당한 시일 동안 논란을 벌일 것 같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가 상정한 원안에 대해 별다른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는 지방의원들이 한마디라도 더 발언하기 위해서는 무슨 안건이건 중구난방으로 잡론을 벌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런 폐단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발언의 자유가 있는 국회에서 어떻게 발언을 막을 수야 있겠습니까? 이보라고 해공. 네. 그렇게 잡론만 벌려서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공은 무소속 의원들을 잘 다일러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서의원은 한민당 소속 의원에게 헌법 통과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견 통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초위원회에서도 조봉암 의원 같은 사람은 끝내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이보라고 서의원. 네. 그 조봉암이란 사람 일전에 내가 만나 얘기를 해두었지만은 오늘 저녁 내게 좀 보내주시오. 조봉암 의원을 이화장으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화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무부 설치를 주장한 조병옥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개동 김성수의 집을 방문하고 한민당 수뇌들과 협의를 가졌다. 녀석,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이화장을 방문하고 그만큼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듣기에는 지금 기초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초안에 경무부도 치안부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나? 그럼 아주 경찰을 없애버린단 말이오? 경찰을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무부나 치안부를 설치하지 않고 어느 부처에 예속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승만 박사가 우리 뜻을 쾌히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렇다고 이승만 박사만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한민당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글쎄요. 아니 글쎄라뇨. 글쎄요. 경찰권 독립 문제를 우리 한민당만 강력히 밀고 나간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소? 아니, 뭐가 이상합니까? 아직도 인천께서는 제 주장의 참뜻을 이해 못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경무부장으로 했다고 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정부가 수립되면은 나는 경무부장을 줘도 안 할 것입니다. 이 조봉이가 경찰권 독립을 주장하니까 마치 경무부장 자리에 중독이라도 돼서 그런 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내가 경무부장 자리에 앉아 이 나라 치안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주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이 옳시다. 글쎄 누가 유석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남로당 8명을 잡았습니다. 모두가 살인 방화를 목적으로 암약하던 자들이 옳시다. 자, 이런 반국에 경찰권 약화를 가져온다면 도대체 누가 정부를 지킨다는 것입니까? 그럼 원내 대책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예, 들어오시오. 어휴, 서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아니, 오늘은 경무부장이 웬일이오? 서 의원 좀 뵈러 왔습니다. 나를? 서 의원, 요즘 정부 조직법 초안이 어떻게 되어가는 거요? 오늘 조안 심의를 기초위원회가 했습니다만 대체적인 윤곽은 드러났습니다. 어떤 형태로? 윤길중 시안을 놓고 심의하는데 골자를 보면 12부 4처에 2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아니, 12부라뇨? 내무, 외무, 국방, 재무, 상공, 문교, 교통, 보건, 농림, 사회, 최신, 그리고 그 하나가 뭐더라?
옳지. 법무지. 아니 그럼 경찰은 어느 부에 속하는 게? 내무부 안에 치안국을 두었더군. 뭐야? 그래서 그 안이 통과될 것 같소? 글쎄올시다. 이승만 박사도 대체로 양해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따위 정부 조직이 어디 있어? 보고는 뭐고 사회는 뭔데? 정부의 중추가 될 경찰을 겨우 국으로 만들었어? 아니, 유석, 왜 이러나? 안 되겠습니다. 그따위 안을 이 박사가 양해를 했더니 내 이 회장이 찾아가서 좀 따져봐야겠어요. 화가 난 조병옥이가 이 화장으로 달려갈 무렵 이 화장인 조봉암이가 찾아와 과거사로 화제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조봉암 의원의 과거는 아주 철두철미한 공산당이었다 그런 말이로구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선공산당 인천시 책임자라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만든 민주주의 민족전선은 공산당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조봉암 의원이 쓴 3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란 책자를 읽었어. 부끄럽습니다. 그때 그 글을 읽어보니 매우 좋은 말이 많았습니다. 지나친 찬사이십니다. 그런데 조 의원은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 인천서 만세 사건으로 1년간 형무소살이를 하다가 곧 상해로 건너가 조선공산당 청년연맹을 조직했습니다. 조 의원도 나라와 동포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조국 광복을 위해 싸우신 의장님께야 비할 수가 있습니까? 저야 그저 국민의 의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누구십니까? 들어오시오. 저 경무부장께서 오셨습니다. 뭐라고? 유석이가? 그럼 들어오라고 하지. 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거라고 조용. 예.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들어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라고 유석. 손님이 계신 모양인데.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국회에서 온 조봉암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경무부장 조병욱 박사입니다. 조봉암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조병욱이시다. 모두들 같이 앉아서 얘기 들어봅시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늦게 찾아뵙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제정하고 있는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 조직법이라면은 지금 기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나는 잘 몰라. 그런데 제가 듣자하니 경무부나 치안부를 설치하지 않고 내무부 안에 치안국이라고 설치를 한 안이 심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무부 안에 치안국. 그렇습니다. 내무부 안에 치안국을 두고 있는 안이 원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혼란한 시기에 경찰권을 일개 국으로 축소를 시키다니. 이보라고 유석. 네. 나도 유석의 생각과 같이 이런 때일수록 경찰이 치안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정부 조직법 초안은 어디까지나 기초위원회의 소관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초위원들은 앞으로 수립될 신정부를 경찰국가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경찰국가요? 이때 조병옥은 의회에 도전을 받고 조봉암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조봉암은 조금도 주저없이 조병옥의 발언에 논박을 가하지 않는가. 세계 어느 나라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무부나 치안부를 둔 국가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라 형편에 따라 다르지 않소? 신생 민주국은 모두 동일합니다. 뭐라고요?
이 같은 두 사람의 갑론을박을 듣고 있던 이승만은 비로소 흥미롭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이거 보라고. 오늘은 기초위원회를 이화장에서 여는 것 같구먼. 저는 이만 실례합니다. 왜? 안녕히 계십시오. 조봉암이라. 그 꽤 맹랑한 친구로구만. 7월 6일 단원제와 대통령 중심제를 원칙으로 확정지은 국회는 7월 7일에 전문이 수정 통과되고 이어 12일에 이정래로부터 헌법 전문에 대한 표결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정래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이정래 올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란을 벌려온 헌법은 신정부 수립의 초석이 될 뿐 아니라 국가 100년 대계의 반석이 되는 만큼 헌법 전문에 대한 통과는 다른 안건과 달리 투표나 거수로 표결할 것이 아니라 모두 기립, 박수로 결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정래의 표결 방법이 채택되자 드디어 국회는 헌법 전문에 대한 의결로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작정한 대로 헌법 수정안에 대해 결의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기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 수정안은 이미 배부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헌법 전문이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반만년의 역사를 더듬어 오는 동안 처음으로 민주헌법의 탄생을 보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기까지 한 달 동안에 겪은 파란만장한 곡절은 결국 변질된 헌법이요 절름발이 헌법이란 일부의 비난을 면치는 못했다. 그러나 대체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이승만은 헌법 전문이 통과되자 헌법 기초의원 30명과 전문의원 10명을 이화장으로 초대하고 간단한 피로연을 베풀었다. 자, 여러분, 의장께서 들어오십니다. 모두 와주었구먼. 그동안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서 있지들 말고 모두 앉아주시오. 의장님께서 먼저 앉아주십시오. 그러지. 자,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먼저 불초 이 사람이 기초위원회를 대표해서 오늘 이같이 저희들을 위해서 만찬회를 베풀어 주신 이승만 의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온 힘을 기울여 헌법을 기초해서 오늘 본회의의 통과를 보았습니다만 그동안 헌법을 기초하는데 우리 힘도 우리 힘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의장님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격려와 지도로 이루어졌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같이 저희 기초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을 초대해 주신 데 대해 저희들은 여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의장님의 만수무강을 빌 뿐입니다. 고마운 말이구만. 그러면 내가 답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이 나라 헌법을 만들어주신 나라의 은인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고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그 나라 건국 공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실행함에 있어 그 바탕을 만들었으므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그동안 수고를 한 여러분들에게 노고를 지하하고 위로의 말씀을 하고자 이렇게 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불모의 땅에다가 사과나무를 심는 것 같이 매우 어려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과 성의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이 땅에 처음으로 국회를 세우고 또 오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할 일은 요원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요. 또 38 이북에 있는 동포들에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시행토록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하루속히 정부 조직법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 부탁은 그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같이 여러분들과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몹시 기쁩니다. 저 의장님, 한 가지 의장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말씀하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는데 기왕이면 의장님 부인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욱 기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말인가? 그게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나오라고 하겠어요. 여보라고. 미스터 윤. 미스터 윤. 네. 미스터 윤. 안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이 좀 데리고 나오시오. 네. 여기 여러분들이 마미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 네, 알겠습니다. 곧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이 화장 피로연은 결국 이승만으로부터 정부 조직법을 하루속히 본회의에 상정하라는 독촉연이었다. 이승만으로부터 성화 같은 독촉을 받은 기초위원회는 드디어 7월 14일 화급히 정부 조직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민당 측은 재빨리 치안부를 독립시키자는 수정안을 내어놓았고 이어 수산부, 보건후생부, 노동부 등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외면으로 모두 폐기되고 다만 정무차관과 사무차관, 두 차관을 두기로 한 것을 사무차관 한 명만 두기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말았다. 결국 기초위원회가 제출한 12부 사설을 바탕으로 한 원안이 본회의 상정 이틀 만에 벼락 통과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윤길중 동지, 그동안 수고가 많았소. 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어디 저 혼자 했습니까? 사실 헌법이 그나마 빨리 만들어진 것은 우리보다 해공 선생의 공이 큽니다. 내가 무슨 공이 있소? 해공 선생이 아니더라면 정경연구회라는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정경연구회가 없었더라면 헌법 기초가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했어야 할 일이 아니오. 그러나 한 가지 유감인 것은 이번 헌법이 우리 정경연구회가 구상한 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소.
유진호 씨는 지난번 이화장 파티에 아예 참석도 안 했었습니다. 하는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입니까? 참 본론을 잊었군. 실은 또 윤동지에게 부탁이 있어서 왔소. 부탁이라니요? 윤동지도 알다시피 오는 17일 헌법 공포식을 갖기로 했는데 헌법 공포식 날 의장이 행할 공포문과 선서문을 윤동지가 좀 작성해 주셔야겠소. 아니, 그걸 왜 제가 작성합니까? 글쎄, 그 원칙은 사무처에서 해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윤길중 동지가 적임일 것 같아서 글쎄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을 해가지고 의장께 보내주시오. 그러면 아마 의장께서도 더 기뻐하실게요. 아무튼 해공 선생의 부탁이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소, 윤동지. 헌법 공포식을 하루 앞둔 7월 16일 신익희의 부탁을 받은 윤길중은 부랴부랴 공포사와 선서문을 작성해서 이화장을 찾아갔다. 이보라고, 미스터 윤. 네, 이게 뭔가? 공포문과 선서문입니다. 공포문과 선서문이라면 누가 이 공포문을 읽고 선서를 하나? 그야 의장께서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미스터 윤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 네? 내가 해야 하는 공포문과 선서문을 왜 미스터 윤이 해가지고 왔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 네. 신익희 부의장께서 부탁이 있었습니다. 해공이 네, 그거 안 됩니다. 국회의장이 해야 할 것이라면은 의장인 내가 해야 합니다. 이승만이가 그런 것 하나 못할 줄 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보라고 미스터 윤. 네, 수고했구만. 그러나 이런 것은 내가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아니, 기왕 만들어 온 것이니 그냥 두고 가라고. 네? 내가 읽어낸 볼 테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